건강검진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고 검진을 하는데 내 몸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검사를 저는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, 우리가 시험을 만약에 보면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시험을 봤다 하고 이제 끝내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. 검진을 나는 매년 받아. 그래서 결과는요? 이렇게 여쭤보면 괜찮으니까 별 얘기 없겠지? 근데 사실 나중에 갖고 오신 거 보면은 거기 써져 있거든요. 뭐 진료 보세요, 진료 보세요. 아, 그런 거 있어요. 뇌CT를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건강검진으로. 근데 뇌CT는 저는 썩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. 왜냐면 건강검진을 해서 지금 췌장암을 발견하거나 그 증상들을 또 파악하게 되잖아요. 건강검진 할 때마다 저는 항상 고민이거든요. 왜냐면 기본 사항은 정해져 있는데 네네. 그 외에 뭘 추가해야 되는지, 네네네. 또 추가해도 되는 게 있고 네네. 또 굳이 안 해도 되는 게 맞습니다. 있고, 이런 사항들. 네네, 맞습니다. 건강검진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. 거기 또 전문이시니까. 네네. 오늘 뵌 김에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기본 검진에 유전자 검사 정도, 그리고 종양표시자라고 하는 피 검사가 있어요. 혈액으로 어느 정도 내 몸에 숨어있는 암을 좀 찾아낼 수 있는 검사거든요. 그리고 저는 초음파 검사를 1차적으로는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.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는데 내가 이제 아무런 증상이 없고 검진을 하는데 내 몸에 해를 끼치면서까지 하는 검사를 저는 썩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해를 끼친다 그러면 우리 조영제라든지 아니면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굳이 건강검진에서 그런 거까지 할 필요는 없다. 근데 초음파는 인체에 해가 없는 검사임에도 꽤 많은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복부 초음파,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유방 초음파, 갑상선 초음파, 전립선 초음파 남성분들, 이런 부분들은 건강검진 때 1년에 한 번 정도는 같이. 그리고 초음파는 환자분도 그렇게 힘든 검사는 아니에요. 내시경이 훨씬 힘들죠. 맞아요. 너무 힘드니까 수면으로 하잖아요. 그렇게 힘든 검사를 그 나라에서 2년마다 해주고, 또 증상 있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 1년마다 하는데, 초음파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끝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.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진단되는 암, 아까 말씀드렸지 간, 갑상선, 유방, 전립선,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로, 그리고 췌장도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초음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초음파 검사를 건강검진할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CT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방사선량이 좀 있는데 흉부, 폐 같은 경우는 저선량 CT라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랑 몇 배 차이 안 나는 방사선으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폐암 검진을 50대 이상 흡연자한테만 그 CT를 찍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만큼 이제 폐 CT 같은 경우는 저선량 CT이기 때문에 검진으로 활용해도 좋다. 그래서 저는 폐 CT도 뭐 흡연자시라면은 반드시 해보는 게 좋고요. 나이에 따라서 혹시 필수 과목 같은 게 바뀌나요? 이 나이에는 이거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나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나이가 들면 네. 전반적인 암 발병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이가 좀 들면 들수록 네.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검사를 하자라고 하지, 나이가 들면은 요 검사 말고 요 검사를 하자, 이렇게는 잘 안 합니다.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런 검사는 굳이 안 해도 된다,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? 아, 그런 거 있어요. 뇌CT를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건강검진으로. 근데 뇌CT는 저는 썩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. 왜냐면 건강검진으로 할 때 찍는 뇌CT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MRI보다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고요. 원래 이제 저희가 뇌CT를 찍을 때는 골절이라든지 어떤 뭐 부딪히거나 했을 때 뇌CT를 찍거든요.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보통 MRI를 많이 찍고요. 이게 외상에 대한 거를 건강검진 때 골절이 있을까봐라는 생각을 하고 하진 않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굳이 뇌CT를 건강검진에 크게 포함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그리고 복부 비만 CT?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들 혹 하시거든요. 왜냐면 내가 지금 복부 네. 비만도가 어느 정도인지 맞아요. 확인하고 네,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사실은 그거 굳이 CT 찍지 않아도 다 압니다. 그리고 우리 인바디 검사라고 있잖아요. 굳이 내장지방 비율을 보기 위해서 방사선을 한번 쪼인다? 그러기엔 조금 아깝죠. 김 원장님도 건강검진을 하시잖아요. 네. 여기 뭐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.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, 이 병원도 포함해서 네. 건강검진 센터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거든요. 네네네. 건강검진 센터를 잘 고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나요? 왜냐면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딜 가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이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1차적으로 진료 의사랑 상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검진이라 하더라도 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. 가족력도 다 다르고 증상도 다 다르고 드시는 약도 다 다를 수 있고. 근데 이제 너무 획일화된 검진은 저는 좀 썩 추천하지는 않고요.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
다 검사하면 그게 제일 좋겠죠. 근데 그러기엔 이제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,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방사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하지 않아도 될 검사들까지 하게 되니까 본인한테 좀 맞는 검사를 맞춰서 하면 좋을 텐데, 그러기 위해서는 진료 의사랑 충분히 소통과 상담이 되어야 그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뭐 어디든 진료 의사랑 소통이 잘 되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리고 그런 소통이 잘 되어야 결과가 나왔을 때, 뭐 사소한 이상이 나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소통이 쉬워져요. 그런데 너무 획일화된 검진을 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또 소통이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획일화된 결과 문구가 나가거든요. 처음에 검진 시작 전에 내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화와 소통이 돼서 인지가 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검진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괜찮은 줄 알고, 우리가 시험을 만약에 보면은 결과가 중요하잖아요. 근데 시험을 봤다 하고 이제 끝내시는 어르신분들이 많습니다. 검진을 나는 매년 받아. 그래서 결과는요? 이렇게 여쭤보면 괜찮으니까 별 얘기 없겠지? 근데 사실 나중에 갖고 오신 거 보면은 거기 써져 있거든요. 뭐 진료 보세요, 진료 보세요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이게 또 우리가 눈으로 그냥 읽었을 땐 사실 잘 와닿지가 않죠. 이제 제가 이제 직접 말씀으로 어떻습니다 하는 거랑 그냥 글로 써져 있는 거랑은 이제 받아들이는 거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이제 너무 잘 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약간의 단점이 아닌가. 형식적인 경우가 많은데 네. 그런 부분을 짚으시고. 맞아요.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결과에 대한 설명을 좀 상세히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애초에 이제 본인한테 필요한 검사를 한번 상담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고. 자, 오늘 뭐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. 마지막으로 혹시 뭐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라는 게 있으세요? 꼭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도가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하시는 게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내 증상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,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증상이 지속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어필을 하는 부분, 이게 중요할 것 같고,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그 건강검진 전에 충분히 의사와 소통을 하시고,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잘 들으시는 부분,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유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.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.